안녕하세요. 소우책방 김문입니다. 소우책방 먹방 및 소우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먹방으로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우선 첫 번째로 좀 최대한 신상품 위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먹어보는 것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야끼소바입니다.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품명은 폐양구 야끼소바라고 되어 있고요. 식품 유형은 유탕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야끼소바를 먹으려고 하고요. 이 야끼소바와 동시에 술 한 잔을 하려고 합니다. 그 술 한 잔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 보시는 화면에서의 오른쪽이 거죠. 저한테 왼쪽이니까요. 이 트레비에서 토닉워터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당류도 0g이고 그리고 칼로리도 매우 이제 거의 제로 칼로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로 칼로리에 가까운 이 토닉워터가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맛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하이볼로 먹었을 때는 훨씬 더 맛있는지 좀 궁금해서 비교를 해보고자 원래 쓰고 있던 진로 토닉 워터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위스키는 진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진빔 위스키로 우선은 토닉 워터 두 개를 짧게 시음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이볼로 만들어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전에 제가 투게더 먹방을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게더 맛 우유입니다. 그래서 투게더 맛 우유를 투게더랑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투게더는 사실 제가 먹던 투게더여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맛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닉 워터의 비교와 그 다음에 투게더의 비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비교는 짧게 해보고요. 오늘 고민 상담소의 고민 어떤 고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민을 뽑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도 저한테 호감 표시를 했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걸 아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귈 수 없는 상황이라 사귄다면 4년 이후에나 사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로 인생을 살다가 다시 그때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갑자기 많이 안 하다가 이제는 아예 안 하게 되다 보니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4년 뒤에 사귀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또 사연을 하나 읽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새롭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중에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퇴사를 이것도 이제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고민입니다. 회사를 언젠가는 다시 다녀야 할 텐데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했고요. 최근에 요거 하고 한번 사연이 아닌 거는 빼겠습니다. 이게 또 두 가지는 사연이 아니네요. 하나는 사장님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도 여전히 참 좋은 공간이에요.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집에만 있으면 참 어려운 일인데 소수책방이라는 공간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곡주 너무 달고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소곡주를 드신 고객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곡주 진짜 좀 맛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한산 소곡주를 다른 데서 또 잘 안 팔더라고요. 또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 팔고 있는데 마침 또 먹어주신 분이신 드셔주신 분인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곡주를 드시면 원래 그 저희 책방에서 알코올 음료를 드시면 자갈치를 드리는데요. 소곡주를 드시면 자갈치에다가 소세지도 같이 드립니다. 치즈 소세지.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사연이 아니라서 빼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소수책방이 망할까봐 고민입니다. 크크크 유유. 저랑 제가 많이 아끼는 친한 동생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다음에 꼭 같이 올래요. 친절하고 다정하신 사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소수책방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행운과 행복을 동봉합니다.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책방 전체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월세가 한 2.5배 정도 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더 많이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공간에서 어떠한 사유나 혹은 좋은 기억들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공간을 좀 크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어떻게 매출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망하지 않게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해주셨던 부분은 다 넣었나?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다 넣었네요. 그래서 새로운 거는 또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야끼소바부터 먼저 만들려고 하는데요. 야끼소바는 조금 조리법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우선은 포장지를 뜯고 뚜껑을 A에서 B선까지 개봉한 후 소스, 건더기 스프, 후레이크와 스파이스를 꺼냅니다. 두 번째, 면 위에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은 다음 뚜껑을 덮습니다. 3분 후 C를 화살표 방향으로 떼어내고 컵에 표시된 별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물을 버립니다. 뚜껑을 완전히 떼어내고 소스를 넣고 비빈 후 스파이스를 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조리법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3분이면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A랑 B 이렇게 뭐가 써있네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A에서 B선까지 개봉을 하겠습니다. A에서 B선까지는 그냥 중간까지인 거네요. 그래서 소스, 건더기 스프,
호레이크와 스파이스를 꺼내라고 되어 있는데, 호레이크와 스파이크 이렇게 같이 붙어 있네요. 되게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총 4가지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면 위에 건더기 스프를 넣으라고 하고 왔습니다. 이게 건더기 스프 같네요. 근데 면 위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넣지는 않고 위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끓는 물을 지금 제가 이미 좀 끓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끓인 거를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은 후, 용기 안쪽 표시선 부은 후에 뚜껑을 덮습니다. 3분 후 씨를 화살표가 떼어내고 여기 3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표시선까지 부었고요. 사실 뭐 표시선에 꼭 닿지 않아도 어차피 나중에 비벼 먹는 거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요거가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지금 38분이라서 한 41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동안에 이제 요 토닉 워터, 이게 좀 저는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왼쪽, 저한테 왼쪽이니까 제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이렇게 한번 조금씩 마셔보고 하이볼로 또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원래는 제가 이거를 비교 영상을 좀 보고 싶었는데 비교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2개 중에 하나 쓰시지 않을까? 원래 다들 이거 쓰잖아요. 아닌가? 뭐 다른 데는 뭐 다른 거 쓸 수도 있겠지만 토닉 워터 하면 보통 이걸 쓰니까요. 우선은 원래 먹던 거 보면은 탄산은 이게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냥 원래 먹던 토닉 워터 맛인데 좀 이렇게만 먹으니까 좀 달달하네요. 좀 단맛이 확 많이 올라오네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상 말을 하니까 힘드네요. 살짝 원래는 그 토닉 워터에 퀴닌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퀴닌 향이 좀 더 이 토닉 워터보다는 또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토닉 워터의 탄산은 좀 쏜다고 한다면 요 지금 트레비에 있는 토닉 워터는 탄산이 좀 부드럽긴 합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좀 부드러운 탄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뭐랄까, 부드러운 탄산이고 쏘진 않습니다. 그래서 탄산 쏘는 게 좀 싫으신 분은 요거는 별로 안 하셔도 괜찮을 요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레몬 향도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해봤고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 하면 불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해서 C 방향으로 떼어내고, 보면은 이쪽에 C 방향으로 떼어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내면 이게 이렇게 물 버리는 게 있네요.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물 잠깐만 버리고 올게요. 물을 좀 버렸고요. 뚜껑을 완전히 떼어내고 이제 섞어서 먹을게요. 소스는 조금 간장 소스 같습니다. 간장 소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다 넣겠습니다. 그냥 뭐 다 맛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동일하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잔으로 넣어보겠습니다. 한 2잔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잔 정도 넣고요. 그리고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넣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세 잔 하니까 좀 넘치는데. 자, 이거 얼음을 하나 빼겠습니다. 용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토닉워터입니다. 탄산도 좋은데 약간 좀 달맛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레몬 향이 첨가되다 보니까 조금 더 상쾌한 느낌이 더 있긴 합니다. 근데 묵직한 느낌은 이 하이볼이 훨씬 더 묵직한 것 같습니다. 야끼소바 먹어볼게요. 먹을만한데요? 약간 간장 베이스의 야끼소바라고 해야 되나? 마요네즈가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마요네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원래 그 야끼소바에 마요네즈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끼소바를 마요네즈 좀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 마요네즈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물이 없다 보니까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처음에 마요네즈를 섞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를 섞은 다음에 맛은 어떤지. 여러분 마요네즈를 꼭 섞어서 드세요. 마요네즈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좀 더 위스키 맛이 더 세다고 해야 될까요? 위스키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다시 옆에 거 먹어볼게요. 이거는 위스키 맛이 좀 약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위스키 맛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레몬이랑 키닌 때문에 향이 좀 중화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볼이라는 게 원래 섞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까지도 조금 중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뒷광고도 없고 광고도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 200명인데 트랩이라는 이 대기업에서 저한테 광고를 줄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짠 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근데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 먹어보세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여기에 토닉워터를 좀 덜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히 2번, 4번 이렇게 넣긴 넣는데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요거는 지금 칼로리가 0칼로리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귈 수 없는 상황. 이 첫 번째죠. 그리고 4년 뒤에 이후에나 사귈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때 이후로 뭐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그때 이후로. 근데 다른 사람은 눈에도 안 들어온다. 그리고 4년 뒤에 사귀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귈 수 없는 상황. 음. 4년 뒤에 사귀는 것 또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서로가 서로를 사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그것은 내부적, 외부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부적 상황에서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뭐 이런저런 사람 다 좋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감정적인 내부적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 상황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귈 수 없는 상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 선생님께서
4년 이후에나 사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구체적인 시간이 나온 거는 세 가지 정도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공부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학을 간다던가, 혹은, 뭐 장거리를 하는 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것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4년이나 된다. 혹은,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조차도 다른 지방에 내려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거는 4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 때문에 4년 이후에는 사귈 수 있다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일입니다. 어떤 다른 곳에 출장을 간다던가, 출장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뭐 좀 거리상으로 멀지만 4년 뒤에는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상태라던가, 혹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내에 들어올 시간이 4년 정도 뒤에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빚인데요. 빚을 갚기 위해서 4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매달 얼마 정도씩 갚아야 돼요. 근데 그 갚아야 되는 게 4년 정도 뒤면은 그 빚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끝내고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게 4년 뒤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외부적 상황이 세 가지로 점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이후에는 사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분께서 공부를 하는 중에 4년 이후에는 사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을 하더라도 유학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해외에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연락은 할 수 있고 편지라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돈을 벌어서. 혹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4년인데. 그리고 일 같은 경우에도 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은 공부보다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면 일을 한다는 건 그만큼의 수입이 있는 거고, 혹은 그만큼의 어떤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빚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빚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결말이 뻔할 정도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럴 상황이라면 사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빚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빚이 있는 분께서 오히려 빚이 없는 분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오히려 빚이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좀 힘들 뿐이었지만, 빚이 있는 사람은 되게 책임감이 강하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이후에는 사귈 수 있지만 지금 그것이 보장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상담자분께서도 충분히 자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상담자분을 되게 좋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4년 이후에 사귀자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상담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둘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4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 결론은 한 명의 문제지 둘 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 어떤 상황 때문에 4년 뒤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거에 가깝지 둘 다 동시에 4년 뒤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기엔 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오히려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4년 뒤에 사귈 수 있다라는 보장이 되어 있다. 무조건 사귄다. 100% 사귄다. 뭐 어디에다가 무슨 계약서를 썼다. 이렇지 않더라도 그냥 저는 4년은 너무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추천해드리는 건 없는 듯 사시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4년 뒤에 사귈 수 있다라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면요, 4년 이후에는 사귈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부터일 수도 있는데 그 4년이라는 시작점이 좀 더 뒤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나 일이나 빚 모두 다 지금 당장 이 사람과 불꽃이 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더 집중하시고 그거에 그냥 하다못해 일주일, 이주일 혹은 한 달, 두 달 사귀든 간에 지금 감정은 지금으로 시작하고 지금으로 끝내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4년 뒤는 감정이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는데.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가능성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자분께서 사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조건을 단다면 그 사람을 계속 4년 동안 그리워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을 하시면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상대방 분은 모르고 상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호감 표시를 했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걸 아는 상황 그 날에 짧게라도 뭐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최대치로 좋아하고 행동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완전 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4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산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들어오신다면 눈에 안 들어오는 상태로 그냥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그 사람도 만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이제는 연락도 아예 안 한다며요. 그런 거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연락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4년 뒤에 우리가 4년 뒤에 우리가 사귀니까 그동안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 그동안에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상담자분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냥 외면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4년 뒤에 사귀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 것도 하나의 추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다른 사람 만났을 수도 있겠죠. 이게 언제쯤 상담소에 넣어주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선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너가 유학을 가기 때문에 너가 어떤 상황이 나아지면 그 뒤에 누군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켜서 봤을 때 저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관계를 미루거나 시작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솔직한 저의 마음은 그 사람까지 책임질 만한 여유도 없거니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와 보면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는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눈에 안 들어와도 그냥 눈에 안 들어온 상태로 생활하시다 보면은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고민입니다. 회사를 언젠가는 다시 다녀야 할 텐데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노는 게 너무 좋으신가 봐요. 어떻게 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얼마나 좋길래 노는 게 너무 좋아서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다녀야겠죠? 회사를. 근데 회사를 안 다닐 수도 있죠. 노는 걸로 회사를 차리거나 노는 걸로 돈을 버시면 그러면 회사를 다니지 않으셔도 되겠죠? 아니면 회사 말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럼 회사를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극복. 논다. 노는 것 그리고 노동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극복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상담자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점은 그거겠죠. 그냥 계속 놀고 싶다. 너무나 노는 게 좋다.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은 무조건 옵니다. 그날은 무조건 오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 다니는 게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노는 게 너무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지 않았으면 노는 게 이렇게까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언젠간 다시 다녀야 되니까 지금 노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노는 게 너무 좋아졌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과 노는 것 이게 두 가지가 합치되면은 가장 인생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는 것처럼 회사를 다니고 노는 것처럼 일을 할 때 사람이 인생이 행복감, 만족감이 최대치가 되거든요. 근데 노동과 노는 것이 구분이 너무나도 뚜렷할수록 행복감 역시도 뚜렷하게 구분하게 되고 동시에 이 노동했을 때 나와 노는 것의 나 이 차이도 되게 많은 구분점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을 할 때 페르소나와 놀 때 페르소나가 너무나도 큰 상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의 괴리에서
사람들은 이게 난가 저게 난가, 물론 놀 때 나가 진정한 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할 때 나도 당연히 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괴리감에서 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노동하는 것과 노는 것이 일치화되어 있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역시나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니까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신다면 극복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극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지 않고 그냥 어떤 밭일을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해서 자급자족을 하시면, 그러면 어느 곳에 일을 다니시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극복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노동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동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자기 자신의 몸을 깨우고 자기 자신이 객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노동을 함으로써 얻는 그 대가라는 거 있잖아요. 돈이라는 거. 그 돈으로 사실 어떠한 자유를 저희가 획득할 수 있긴 하거든요. 아주 잠시나마라도 어떤 몸적인 자유인 거죠. 그리고 되게 행복감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걸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뭐 오히려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노동을 함으로써 몸을 계속 깨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노는 것은 너무 좋으니까, 뭐 노는 거 너무 좋죠. 자는 것도 너무 좋고, 그냥 일하지 않는 게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시면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노동을 즐길 수 있는 구석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요거 지금 오른쪽 토닉워터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근데 지나고 나서 또 먹어보니까 이 진로 토닉 워터는 좀 밍밍한 느낌은 없는데 이건 좀 살짝 밍밍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얼음이 녹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둘 다 녹았다는 가정하에 좀 농도가 좀 확실히 진해지긴 좀 연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게더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선은 투게더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투게더 먹던 거여가지고 투게더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라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투게더 맛, 우유는 투게더 맛이 날 건지.
우선 투게더 맛 아주 살짝 납니다. 그러니까 투게더 맛에다가 투게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투게더가 농도가 한 5배는 진한 것 같습니다. 투게더 맛 우유는 우선 바나나 우유보다 맛이 없고요. 투게더 아이스크림에다가 물탄 맛입니다. 물탄 맛. 우유탄 맛이겠죠. 근데 투게더 맛이 바닐라 맛이잖아요. 오리지널 바닐라. 근데 바닐라 우유라고 하기에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게더 맛 우유도 정말 괜찮긴 하지만 차라리 이걸 살 바에는 투게더를 사시는 게 더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투게더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투게더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얼었네요. 근데 뭐 첫 번째 고민 상담해 주신 분에게 그냥 잊고 살아라,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보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냥 4년 동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낭만이나 어떤 운명 이런 거를 좀 믿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현실적인 아까 답변이라 그러면 그래도 낭만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면 해드린다면 솔직히 이건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냥 4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사람도 열심히 살고 나서 만날 때 나는 그냥 너 생각하면서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해도 서로 다시 만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잊고 살아라. 다른 사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또 생각해보면 제가 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얘기해드린 것 같아서 그냥 4년 이후에도 그 사람도 좋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4년 동안 그리워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하신다면 그냥 굳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시고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시다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반대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상대방도 4년 동안 기다린다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나 나한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었던 사람들 그것의 예측을 벗어날 때 사실 어떤 사람한테 되게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4년 뒤에 나는 너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4년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 라는 것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내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내가 마음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었는데, 근데 상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누굴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어떤 마음의 긴장감이 확 풀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만나시고 그냥 자기 할 일 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이쪽이 저는 더 마음이 가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노동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좀 더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떠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노는 게 너무 좋으시니까 진짜 제대로 끝까지 놀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너무 지겨울 때까지 놀아보는 거예요. 돈을 다 탕진하는 거죠. 아니면 밤새 노는 거를 며칠을 연속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뭐 클럽을 가고 싶으신 게 논다고 하면은 클럽을 진짜 한 달 내내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술 먹고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술 먹고 노는 게 너무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진짜 지겨우실 때까지. 그러면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는 것도 너무 많이 놀면 좀 지겨워지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만 생각하면 계속 놀아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욕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헌신의 욕구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정 욕구와 헌신 욕구를 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생각하시면, 그러면 어, 일정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스크림 포크로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은 고민 상담소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술도 다 못 먹었고 요것도 우선 다 먹고 끝내려고 하는데, 우선 맛만 보는 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벚꽃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